이어서 오늘 작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주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실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작전주로 갖게 된 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전주는 LG U+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LG U+의 이 통신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앞서 SK텔레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LG U+, KT는 더 이상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통신회사가 아니고 AI 서비스 회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속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신은 뭘 더 성장하겠습니까? 스마트폰 가입자 더 늘어나겠습니까? 통신이 아니라 AI 서비스,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LG U+는 하나 더,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공식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작전주로 뽑아왔었는데, 특히 세 번째 전기차 충전 사업이 최근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전기차 포비아로서의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LG U+ 2분기 실적 솔직히 부진했어요. 솔직히 부진했고, 작년 2분기 대비로도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제 보니까 2,540억 정도가 나와서 오히려 마이너스, 줄어들게 됐었고요. 저렇게 나오니까 2022년에 한번 연간 1조 원 영업이익이어서 1조 원 클럽도 갔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1, 2분기 합치는 모습들을 보면 올해는 영업이익 연간으로 1조 힘들겠다. 저렇게 오히려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 저렇게 실적은 부진했을까? 이유는 명확하죠. 통신 쪽에서의 뚜렷한 성장 없고, 또 하나 LG U+는 IPTV 쪽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요즘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 한계로 나왔다. 그런데 최근들 보시면 기관들이 꽤 LG U+ 좋아하고, 저런 나쁜 실적에도 어제 똑같이 아모레퍼시픽이 나왔을 때는 그냥 폭락을 시켜버렸잖아요. 20%. 근데 올랐습니다. 약간 강보합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큰 손들은 뭘 보고 있는가? 첫 번째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 특히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IDC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실적은 부진했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매출 쪽에서 가보면은 B2B 인프라 매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거든요. 이게 거의 4,300억이 넘어서 거의 연간 15%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LG U+는 이 데이터 센터의 진심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도 좀 사이즈들이 있는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게 거의 서버로 따지면 10만 대 이상을 갖다 놓는 건데요. 이미 2개가 있고, 지금 파주에다가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 센터를 또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 그림 보시면은 평촌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 두 번째 하이퍼스케일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저 하이퍼스케일 센터들 있죠. 저게 평촌에 있는 것이고, 저 다음에 지금 파주에 짓고 있는 것은 더 큽니다. 축구장 9개를 모아놓은 이제 그런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LG U+를 보면 경기권에만 7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 그중에서 파주까지 포함하면 3개는 서버 10만 대 이상의 이제 하이퍼스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고객들에 더 급증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는 AI 서비스로 누가 돈 벌어 하겠지만, 아마도 국내 통신사들,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같은 이 민간 이동 통신사들이 먼저 돈을 벌 것이다. 왜? 저 데이터 센터를 가장 먼저 투자해서 잘 돌아가고 저거에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서, 지금 수급을 보시면 통신주들의 외국인들 수급들 들어오거든요. 저게 저 데이터 센터를 노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LG U+에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던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LG U+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제 지난 6월이었었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LG U+가 손잡고 볼트업이라는 이제 새로운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볼트업, 아마도 전기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다 LG U+가 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쪽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충전소가 있습니다를 알려주면 이것을 LG U+가 하고, 2027년까지는 이 대기업인 LG U+가 저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건지, 자, 최근에 이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포비아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드디어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중소기업, 중간 사이즈가 아닌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활로가 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속속 입법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한 두세 개 법안들의 핵심은 다 뭐냐? 배터리 완성차가 아니라 이 충전소 사업자한테 너네가 배상 책임해라. 보험 들어라. 너네가 충전소가 안전 시스템 갖춰라. 이 충전 사업자에게 지금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충전 게다가 아예 충전소들을 이제 지하로는 다 그거 멈추고 지상에다가만 새로 지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 중소 충전 사업자들은 저거 감내 못 합니다. 뭐 배상 책임 보험, 안전 시스템 여력이 안 되죠. 또 화재 한 번 나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 발의된 법안들, 현재 전기차에 대한 미움, 뭐 약간 포비아 같은 분위기라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부는 이미 충전에 대한 충전소의 인증 기준을 높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걸 대기업들한테 또 갑니다. 이미 GS에너지, SK시그넷, 롯데도 롯데정보통신 속속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호시탐탐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다면 저는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조합이, 이 볼트업이 충전 사업, 충전소의 가장 강점이 크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 U+는 왜 충전소를 하냐? 여기에 이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 충전소 안에 LG 엔솔의 배터리, LG전자의 뭐 전자 관련한 IoT, 그다음에 LG 이노텍의 자율주행 한 대 묶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충전소, 마치 주유소가 쉼터로 되는 것처럼 충전소를 바꾸겠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LG U+ 실적은 부진했지만 AI 서비스로 돈 버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주 여기까지 하죠.